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화입니다. 일본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본 극복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일본에서 제일 많은 손 마사요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글을 제일 잘 쓰는 유미리 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골프를 제일 잘 치던 구오키 선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시대의 무도가로서, 쉽게 말하면 주먹을 잘 쓰는 사람 최영희 총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총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러니까 제1교포 1세죠. 나중에 귀화를 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가라데를 공부를 해서 일본 가라데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챔피언이 된 것에 끝나지 않고 일본 전국에서 자기가 제1인자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제1조선인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최영희 총재가 어떤 과정에서 그런 대담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 출신이죠. 일본에서 최고의 무도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무도인으로서 그 한 30년 동안 최고의 무도인의 죄에서 군림을 했죠. 그래서 나중엔 극진 가라테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본인이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1,400만 명 정도가 극진 가라테를 하고 있으니까 이 태권도와 버금가게 전 세계에서 알려진 운동의 한 유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성장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큰형이 와세다 다니면서 나중에 그 큰형 되시는 분이 그 우속대 총장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기본적으로 머리도 있는 집안이죠. 야마나시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했는데 다시 나와서 와세다대 체육학과에 중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라데를 연마를 했는데, 본인이 보통 한국에서는 최배달로 알려졌습니다. 최배달을 그대로 한자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최유의 메산자가 있죠. 그 메산자를 그대로 일본 성으로 해서 오야마란 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을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마쓰다찌입니다. 근데 마쓰다찌라는 이름은 거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말을 했냐면은, 내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오야마 마츠다츠라는 이름으로 계속 일본에 귀화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야마 마츠다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츠다츠가 좀 이상하다, 그 한자하고 그 말이 안 맞다, 일본식이 아니다, 이 사람 역시 한국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배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배달 민족이죠. 그 배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최배달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안 쓰였지만 한국에서 고영 씨가 만화에서 최배달이라는 말을 주로 써서 한국에서는 최배달로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오야마 마츠다츠, 대산 배달, 이게 자기의 본명입니다. 최영희 총재가 2번에 걸쳐서 입산 수도를 했습니다. 원래 24살에 일본 전국 공수도 가라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후에 입산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입산할 때는 본인이 협객으로서 시내에서, 당시 이제 미군이 많이 있던 시절에 미군이 여자들을 희롱하면은 그 미군을 혼내주는 협객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입산을 한 거고, 2번째 입산은 본인이 정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유명한 검객이 있습니다. 이 검객은 아체치 모모야마 시대 그 검객인데, 이 사람이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60명과의 진검승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일본의 검객인데, 이 검객이 쓴 책이 오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입산 수도를 해서 거기서 가라데를 한층 차원 높게 본인이 개발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도장 깨기를 합니다.
어느 도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도장에서 가장 실력자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 도장에서 실력자를 자기가 격파를 하면 그 도장은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도장 깨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최영희 총재가 도장 깨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조선인으로서 일본 전국 공수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도 이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총재를. 왜? 조선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본 무독에는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석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아무도 내가 우승을 했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게 뭐냐? 도장 깨기라는 겁니다. 이 도장 깨기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일본의 전통 검객이 했던 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전통 검객은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60명과 그런 승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설적인 그런 검객인데 그 흉내를 그대로 내가지고 일본 전국에서 이 도장 깨기로서 최영희 총재가 이름을 날렸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름이 날려가지고 맨손으로 황소와 대정하는 게 많이 나왔죠. 손으로 솥불을 일개개 쳐가지고 솥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이 힘도 세고 또 날렵하고 황소하고 대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까지 이제 투구하고 이렇게 결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최영희 총재가 자기가 수하의 문화생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오야마 도장을 만듭니다. 본인은 여기서 무예에만 자기가 통달한 게 아니고 이 무예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자기가 만든 무예, 가라데 중에서 어떤 특이한 유파, 쉽게 말하면 극진 가라데입니다. 극진 가라데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가에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야마 도장을 설립합니다. 오야마 도장을 설립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가라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가라데를 한다. 뭐냐면은 가라데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권으로 상대방을 칠 때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쉬는 게 그 부분, 그 직전까지 가가지고 딱 멈추는 게 가라데의 특징인데 이 극진 가라데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라데는 상대방한테 직접 가격은 하지 않지만 이 가라데는 직접적으로 실전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실전 가라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풀 컨택트 대련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풀 컨택트 대련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안면과 낭심을 제외한 어떤 부분도 가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전 가라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라데를 일본 전국에 자기가 보급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이 있죠. 자기가 이제 황소하고 대결을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그 황소들을 보통 이제 동물과 인간과 또 동물과 대결을 할 때 동물들은 어떤 사람의 기를 보고 자기가 안 되겠으면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잖아요. 꼬리를 내리는데 어떤 이벤트 할 때 이 황소가 계속 도망만 가지고 그 이벤트가 성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오야마 도장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도장을 만들 때 부지에 사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서 한때는 빈곤한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주로 거기서 미국 프로레슬러들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극진 가라데를 거기서 선전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또 책을 씁니다. What is the karate? This is karate.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면서 가라테하고 다른 실전 가라테가 뭔가를 거기서 손수 시범을 보이면서 책을 팔면서 실제적으로 미국 프로레슬러들과 결투를 하면서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인지도가 굉장히 넓혀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숀 코넬리나 그다음에 요르단 국왕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극진 가라데의 제자예요.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가라테 바카 이치다이 그게 뭐냐면은 왼손 공수도로서 일생을 보낸 바보 이야기 뭐 그런 뜻이죠.
이걸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이걸 그려서 일본 전국에서 이게 인기가 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가 상영되죠. 지상 최대의 가라테. 일본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는 바람의 파이터, 이런 바람의 파이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람의 파이터란 제목으로도 나오고, 또 대야망. 최영희 총재가 본인 및 옆에 주위 사람들이 관련돼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만화를 만든 이런 작품이 총 82가지 정도 자료가 있을 정도 되니까 엄청난 경영의 수완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최영희 총재는 자기가 40대까지만 해도 계속 하루에 10명과 대련을 할 정도로 꾸준히 신체를 연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정권과 어떤 부분은 이게 너무 단련돼가지고 이게 사람 손인지 모를 정도죠. 사망을 71세에 했는데 71세 사망하기까지 거의 4, 5년 전까지 계속적으로 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 얘기에 의하면 말년에 관절염 이런 걸로 고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그걸 내보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연말을 계속 해나갔다고 합니다. 이 최영희 총재가 기본적으로 특출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체력이 강한 편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키라도 이 어깨가 넓습니다. 기골이 장대하다는 얘기죠. 최영희 씨 보면은 굉장히 어깨도 넓습니다만 100m를 당시 80km일 때 11초에 주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으로만 해서 턱걸이를 15개 정도 할 정도 되니까 상당히 괴력이었죠. 유전적 DNA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의 유전적 DNA가 아닌가 이런 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들이, 큰아들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아주 운동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지금 주짓수 선수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특이한 거는 이 아들들이 전부 다 한국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영희 총재는 제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그 차별과 멸시를 받던 그 시대에 무예로서 일본을 평정한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나의 어떤 무예 새로운 개척을 어느 한 분야를 해가지고 극진 가라데라는 그 한 분야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일본에 그리고 전 세계에 유포시켜서 지금 전 세계가 극진 가라데가 거의 1,400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정도로 극진 가라데를 창시하고 그걸 경영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경영과 어떤 무예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교포로서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최영희 씨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극진회관을 지금 설립했는데 한국에도 설립이 됐죠. 이 극진이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어떤 진실을 찾는다 이거죠. 극진. 이 특이한 것은 맹렬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떤 실전 스타일이다. 기본 가라테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총재가 그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어떤 절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가라데에 대해서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입산수소를 해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일본 전국을 돌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하는 건 바로 뭐냐?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라는 거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자기가 그 힘이 단순히 자기가 어떤 무예로서 힘뿐만 아니고 창의적으로 도장 깨기에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 프로레슬러들과 거기서 대결을 하면서 가라데를 보급을 한 이런 어떤 창의성, 그게 바로 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영희 총재를 우리가 보면서 무도와 경영의 어떤 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영희 총재의 일대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이걸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무술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